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머스 웹데브 코스 염상권입니다. 이번 주 발표는 AJAX입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목차는 총 7가지로 이와 같이 구성되어져 있고, 먼저 과거의 웹사이트입니다. 과거 웹사이트는 지금과는 달리 정적인 HTML만을 사용했고, 페이지 간 이동을 위해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해야 했습니다. 즉 거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페이지라도 모든 페이지를 다시 서버에게 요청한 후 페이지를 반영해야 됐었습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구성되어 있고 서버가 구성되어 있으면 매 요청마다 이와 같이 요청과 응답을 처리를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은 간단한 페이지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었겠죠. 근데 복잡한 응용 페이지의 경우 페이지 인터랙션을 위한 추가 지원을 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돔이 다시 그려지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전체 HTML 콘텐츠를 돔 트리로 다시 파싱하는 작업을 매번 거쳐야 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웹페이지의 예시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HTML과 페이지 구성을 위한 것을 받아오는 것을 이와 같이 네트워크 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요청 시마다 단지 저희는 탭을 눌렀을 뿐인데 매번 요청 시마다 엄청 많은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아이프레임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이프레임. 일반적으로 아이프레임 태그는 HTML 페이지 안에서 다른 웹페이지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태그입니다. 때문에 브라우저의 역할 없이도 요청을 통해 웹페이지 안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비동기 통신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고, 아이프레임은 백그라운드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브라우저에 새로 고침 없이 변경된 페이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이프레임을 사용한 예시이고요. 그리고 구성은 이와 같이 인덱스 HTML 아이프레임에 이 바디에 hello HTML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hello HTML이 들어간 예시고요. 그러니까 입력을 딱 눌렀을 때 원래 기존에 아무것도 없던 아이프레임에 hello HTML이 이렇게 동적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폼 태그가 제출되었다면 그 없었던 hello HTML이 아이프레임에 삽입된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구성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기술이 점차 발전하게 되면서 응용 프로그램은 더욱 복잡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프레임 기술은 모든 요구사항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는 개발자 요청에서 헤더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과 그리고 이를 가져오는 작업을 못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아이프레임은 충분하게 좋은 대안이 되었지만 개발자들은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액티브엑스와 XML HTTP 지원입니다.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브라우저가 HTTP 요청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비동기 방식으로 보내고 응답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MS는 i5부터 ActiveX 오브젝트라는 것을 추가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XML HTTP를 지원하기 위한 MS XML 라이브러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 XML HTTP는 현재 웹 표준을 이끈 엄청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브라우저들은 이 기능을 각 브라우저에서도 동작하도록 추가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생겨났으며,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는 XML HTTP 리퀘스트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은 그닥 초반에는 주목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2005년 구글이 지메일과 구글 맵스를 출시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은 XML HTTP 리퀘스트를 통하여 더욱 높은 유저 인터랙션과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위와 동시에 구글은 검색 엔진의 사용자가 검색하는 도중 일치하는 추천 글자를 보여주는 구글 서제스트를 출시하였고, 이 또한 XML HTTP 리퀘스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점차 이 기술은 다른 기술과 잘 융합되었으며 웹 개발을 위한 단일 단위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어답티브 패스의 제시 제임스 가넷은 고객과의 이야기할 때 이 기술을 매번 반복적으로 명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넷은 이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간단한 이름이 필요했고, 그는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을 뜻하는 AJAX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결국 2006년에는 W3C 위원회는 이 명칭을 표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XML이 탄생하게 된 계기인 거죠. 그럼 XML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AJAX는 이름과 같이 비동기적으로 목적지 서버와 통신 후 그에 의한 전송된 응답을 처리하는 기술을 말하는 이름입니다. AJAX의 A는 비동기를 의미하며 비동기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하는데 차단 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 변화 시 세로 고침 없이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많은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변화된 모습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JAX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현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AJAX 통신을 위해 제공하는 API는 크게 XML, HTTP 리퀘스트와 fetch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 둘의 장단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XHR HTTP 리퀘스트입니다. XML HTTP 리퀘스트는 객체를 통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우리가 DOM 조작 시 자주 사용하는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하게 되며 onReady state change를 통해 상태 변경을 ready state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XHR이 아니라 XML 이해가 됩니다. 이게 XHR이 아니고 이 부분이 좀 놀랐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오픈을 통해서 get 요청을 날리게 될 거고, 이 XHR 즉 인스턴스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의 onReady state change를 통해서 상태를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ready state는 지금 내가 요청 상태가 어디까지 왔냐를 나타내는 정수라고 하네요. 이렇게 표현하고, 만약에 ready state가 4가 아니면 return, 즉 이게 완료됐을 때의 코드이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면 바로 return 시키고, 그리고 state 200이었으면 이렇게 이와 같이 응답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fetch입니다. 위 코드는 XML HTTP 리퀘스트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이 패치는 비교적 최근에 2015년에 추가된 HTTP 요청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웹 API입니다. 이는 이벤트 기반인 XML HTTP 리퀘스트와는 달리 ES6부터 추가된 프로미스 기반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네. 패치는 프로미스 기반으로 동작한다.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ES8부터 추가된 Async와 Away과 함께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Async, 트라이 캐치로 문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먼저 패치의 장점입니다. 패치 API의 경우에는 통신을 위한 HTTP 설정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XML HTTP 리퀘스트는 위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키 전송을 뽑을 수 있는데 XML HTTP 리퀘스트는 항상 브라우저 쿠키를 전송을 하지만 패치 API는 매개 변수에 명시하지 않는 한 쿠키 전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크레덴셜스에 명시를 해야지만 패치는 쿠키를 전송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은 오밋인데 이 오밋은 나는 기본적으로 쿠키를 보내지 않겠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XML HTTP 리퀘스트는 무조건 쿠키를 보내지만 패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적으로 보내거나 안 보내거나를 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패치 API를 통해서 캐싱 제어, CORS 제어, 크로스 오리진 제어, 리다이렉션 제어,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 등등 통신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패치 API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니 XML HTTP 리퀘스트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XML HTTP 리퀘스트는 요청 진행 사항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온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요청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 즉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 업로드를 구현을 할 거고 이게 사용자에게 몇 퍼센트 업로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 이 XML HTTP 리퀘스트의 on progress를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겠죠. 그래서 근데 반면에 패치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이거를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겠죠. 두 번째로 요청 시간 초과 기능 지원입니다. XML HTTP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허용하는 시간을 명시하는 타임아웃 인터페이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타임아웃. 네. 그래서 이게 타임아웃 되었을 때 이 온 타임아웃을 호출하는 방식이겠죠. 근데 패치는 이와 같은 명확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패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미스 레이스를 쓰면 되겠죠. 패치를 먼저 보내고 프로미스 리졸브 5000 밀리세컨드로 설정을 하고 나서 먼저 더 끝난 것들을 통해서 타임아웃 기능을 우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근데 XML HTTP 리퀘스트가 조금 더 명확하죠. 세 번째로 요청 중단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보냈을 때 갑자기 어떠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요청을 중단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HTML, HTTP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버트라는 것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버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요청을 중단시킬 수 있고 중단시킬 수 있는 반면에 패치 같은 경우에는 어버트 컨트롤러라는 객체를 또 따로 사용을 해서 마지막에 호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HTML, XML, HTTP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를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주니까 조금 더 이를 위해서는 편한 사용성이 있겠죠. 그리고 명확한 오류 감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치를 사용할 때 404 나파운드 또는 500 인터널 서버 에러 같은 에러를 프로미스 리젝트로 우리가 잡아내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인지해야 될 것은 프로미스는 모든 응답에 대해 리졸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잡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프로미스 리젝트는 오직 네트워크 실패와 같은 에러에서만 리젝트를 잡아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HTML, XML, HTTP 리퀘스트의 경우에는 단일 콜백 함수가 모든 결과에 대해 처리하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 이전 IE를 지원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면 패치보다는 XML HTTP 리퀘스트가 좋은 대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IE에 한정해서 브라우저 지원에 있어서는 이전 브라우저 지원에 있어서는 XML HTTP 리퀘스트가 적합하겠다라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패치는 프로미스 기반으로 동작하며 최신 문법과 함께 에이싱크 어웨이트로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비동기 통신을 위해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간편하게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XML HTTP 리퀘스트는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하게 되면 9버전의 IE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고 더 명확한 오류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 개발 추세는 패치 API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버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해야 하는 프로젝트라면 XML HTTP 리퀘스트를 사용해야겠지만 글을 읽어보니 패치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입니다. 발표를 하다 보니까 엄청 발표 시간이 길어졌네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